청년이 바꾸는 청년의 삶, 2020 청년참여 거버넌스 성과보고회.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청년참여단 단장 이승은입니다. 2020 청년참여 거버넌스 성과보고회는 지난 7월 출범식을 진행한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 패널과 청년 정책 실험실까지 올 한 해 첫 발을 디딘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활동 내용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었는데요. 저도 함께 활동한 청년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오늘은 2020 청년참여 거버넌스 성과보고회를 축하하는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 활동 보고, 청년정책 실험실 발표, 온라인 청년 패널 발표, 청년참여단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오랜 시간 고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니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첫 거버넌스 사업이었습니다.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청년 참여 거버넌스 성과 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에 온라인 출범식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성과 보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91건의 청년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도 6차례 실시하고 29건의 청년 주도형 정책 실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은 내일의 주역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0년 한 해 청년이 일어설 수 있는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8월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년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성과 보고회를 갖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동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년이 바꾸는 청년의 삶이라는 슬로건처럼 책 속에 묻힌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5개월 동안 워크숍과 토론회,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참여와 협의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익히셨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좋은 결실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짚고 일어설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이 됩니다. 참여를 통해 묻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묻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담대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청년의 힘으로 청년의 정책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 청년 참여 거버넌스 성과 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파이팅! 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지난 5개월의 활동에 대해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청년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 청년 참여 거버넌스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동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활동 보고는 청년 참여단 단장으로 활동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참여단으로 온라인 청년 패널로 또 대굴대굴 청년 정책 실험실의 참가자로 함께하며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1,300여 명의 청년분들에게 우리 서로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다는 의미를 가득 담아 우선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규모의 청년 거버넌스 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청년 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진행된 청년 참여 거버넌스는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공모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대굴대굴 청년 정책 실험실, 직접 청년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해냈던 청년 참여단,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온라인 청년 패널이 그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실험을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대굴대굴 청년 정책 실험실은 연구 활동, 콘텐츠 제작, 교류 활동과 같이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29개 팀의 3개월에 걸쳐 진행한 개성 있는 실험과 그 결과물들은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 2030.go.kr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공감과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참여단과 온라인 청년 패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청년대로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류해 나가는 연결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청년대로는 처음으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전국 규모의 거버넌스였죠. 그만큼 전국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였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시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예술인 등 많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참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권리 5개의 분과와 그 아래에 속한 20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청년참여단은 격주로 진행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개선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며 정책 제안을 준비해 나갔고요. 이때 작성된 정책 제안에 대해 온라인 청년 패널 여러분들은 와글와글 정책실을 통해서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1월 말까지 진행된 5번의 소그룹 회의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였고 소그룹 정책 제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분과회의를 3회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은 청년 참여단의 정책 제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주제별 설문조사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 청년이 마주한 현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대로 참여자의 의견은 정책 제안서로 완성됐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작성했던 정책 지도를 바탕으로 3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쳐 3차 정책 제안서의 형태로 발전을 해나갔고요. 이 사이사이에는 소그룹 간의 논의, 정책지원단과 국정연구기관 자문단의 피드백, 온라인 청년 패널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6건의 정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완성된 정책 제안서뿐만 아니라 의제 확산을 위해 참여자가 직접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책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간담회,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고 이는 청년 참여단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지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 참여단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은 각 부처별로 전달되어 담당자의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이 바꾸는 청년의 삶을 위해 제안해 주신 91건의 정책 제안, 청년 참여 거버넌스 모두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산물이겠죠.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지역, 나이, 직업, 성격, 취미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 시기에 사회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누구나 힘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같은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추진단이 청년이 바꾸는 청년의 삶에 함께 할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을 드렸던 청년 정책 실험실, 온라인 청년 패널, 청년 참여단의 주요 활동들에 참여한 청년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대굴대굴 청년정책 실험실의 우수활동팀 3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주제로 실험을 진행한 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굴대굴 청년정책 실험실 우수팀으로 선정된 세입자들 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대굴대굴 청년정책 실험실에 참가한 세입자들 팀의 맹희연입니다. 네, 저는 먼저 팀과 실험을 소개해드리고 온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과 성과, 그리고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들 팀의 실험명은 4인 1견의 지마리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고 싶은 청년 1인, 고시원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 1인,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은 청년 1인,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청년 1인. 저희 팀은 주거에 대한 고민을 가진 4명의 청년과 1마리의 강아지로 구성된 팀입니다. 또한 집알이라는 단어에는 집들이의 우리말, 그리고 집을 구하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알이라는 2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분야는 콘텐츠, 실험 주제는 주거로 설정하여 실행을 진행하였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상경하고 취업을 위해 머무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주거라고 생각했고 이 넓은 서울에 내 몸 하나 둘 곳 어디 없을까? 나에게 꼭 맞는 주거 정책 하나 없을까? 라는 물음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939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계획했습니다. 저희는 시리즈별로 포스팅을 진행할 수 있는 네이버 포스트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31개의 청년 주거 정책을 전세, 월세, 임대, 기타 총 4가지 분야로 분류했고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각 포스팅은 정책 한 장 요약, 정책 추천 포인트, 뉴스 등의 관련 동향으로 구성해 청년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 정책을 이용한 청년들의 후기를 첨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청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4개 분야 정책 콘텐츠와 그리고 실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세입자들 팀의 최종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총 31개를 제작했고 팔로워 100명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순 방문자 수는 1,050명, 총 조회수는 2,227건을 달성했습니다. 방문자 중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의 이용객은 그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해 타겟 설정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이용자를 다수 보유한 청년 일자리 카페, 도서관, 대학교 등 135개 장소에 책자 첨부를 배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받았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실험인 만큼 접근성과 지속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진행하며 같은 청년의 시선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세난에 대한 뉴스를 보며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실험 중에도 계속해서 청년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이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도 해답이 있다는 것을 저희처럼 많은 청년분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자들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콘텐츠화하여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세입자들 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올인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진행한 팀이 있는데요. 대굴대굴 청년정책 실험실 우수팀으로 선정된 0143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143팀의 발표자를 맡은 갓 청년이 된 20살 전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0143팀은 공대생 1명과 사범대생 3명으로 이루어져 팀명을 0143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범대생의 교육 지식 및 기획력, 그리고 컴공에 재학 중인 저의 개발 능력으로 기술력 또한 갖춘 팀입니다. 많은 정책 속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 정책,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그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앱으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상을 통해 어려운 정책들을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어 청년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바일 앱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원비 또는 인앱 광고 수입을 통해 유지 관리를 이어나가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입력 화면, 메인 화면, 그리고 검색 화면, 옵션 선택 화면, 정책 설명 화면, 그 다음에 찜하기 화면으로 총 6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API 서버도 구현하여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책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면 나오게 되며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한 후 재접속 시 이를 기억하여 바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 사용자마다 적절한 정책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별, 나이, 지역,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받게 됩니다. 오른쪽은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배너가 위치해 있으며 밑에는 카드 형식으로 정책들이 소개됩니다. 클릭하면 해당 정책의 세부 설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왼쪽은 검색 화면입니다. 현재는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의 정책만 입력되어 정책이 많진 않지만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이 많아지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색 화면입니다. 사용자 검색 시 카테고리와 인적 사항에 따른 정책 결과를 보여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정책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고 통일성 있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여 하단에는 정책에 대한 영상이 보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찜하기 기능은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관심 정책을 찜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앱 개발은 리액트 네이티브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API 서버와 API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퍼블리싱 작업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청정구형 어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엑스포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정책 소개 영상입니다. 서울 청년 포털이 공개한 청년 정책의 컬러를 적용해 각 분야별로 영상 색상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썸네일의 색상만으로도 어떤 분야의 정책에 관한 영상인지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친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장 익숙한 매체인 카카오톡을 사용해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에 있어서 동일한 형식, 간단한 카카오톡 형식은 효과적일 것입니다. 왼쪽 캐릭터는 청년들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 캐릭터, 그리고 오른쪽 캐릭터는 같은 청년으로서 또한 청년 조력자로서 고민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들을 알아오고 정보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청년 캐릭터를 만들어 배치함으로써 청년들이 영상에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설명은 카카오톡 형식에서 벗어나 홈페이지에 가장 정확한 정보나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첨부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 잘 보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보여주신 어플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한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굴대굴 청년 정책 실험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내일의 집 팀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집 팀 김은지입니다. 내일의 집은 집 꾸미기를 넘어서 물리적 환경 장애물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내 집 고치기 플랫폼입니다. 먼저 일반 주택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급되어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이 되고,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화장실은 편마비 등 중심 잡기 어려운 사람에게 두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공공과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무료로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 같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제품을 지급하여 청년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플랫폼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심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조 방법과 개조 사례를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 사례를 보면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꺼내기 쉬운 서랍형 하부 수납장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싱크대 하부 무릎 공간을 확보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장애에 대응하는 예쁜 주택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일본에서도 인테리어와 조화로운 장애인 주택 개조 용품이 있었는데요. 신미성, 편의성, 안전성 모두 적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신체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제품을 안내하고 예쁘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쁜 맞춤형 주택 개조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존 시장에서와의 큰 차별점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필요한 개조 용품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는 것과 법적 장애 유형이 아닌 주택 내 생활 방식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해 시공이 필요 없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진행한 저의 프로세스입니다. 홈페이지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우리 집 진단하기, 온라인 집들이하기, 개조용품 보기, 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장애 특성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장애 특성은 법적 장애 유형이 아닌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방식에 따른 특성으로 손 사용 가능 여부와 실내 이동 방식, 그리고 실내 이동 보조기기 유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버튼 칸은 크게 만들어 손 떨림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터치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실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지팡이 사용자이면서 현관만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X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표시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조용품과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고 나면 제품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개조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좁은 공간, 넓은 공간을 안내하고 있고 수급 여부에 따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용품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용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자가 여부에 따라 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사이트를 이동하거나 시공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품을 선택하고 나면 설치 위치, 장단점 등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고요. 위에 온라인 집들이 하기를 선택하면 평형대, 가족 유형, 스타일, 신체 특성, 개조 범위 등을 클릭하여 유사한 신체 특성의 장애인이 개조한 주택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적 장애 유형인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아닌 주택 내 생활 방식을 구성하여 본인과 비슷한 신체 특성의 주택 개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카드 뉴스로 신체 특성에 맞춘 개조용품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장애인들의 주택개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내내 내일의 집 팀의 섬세함이 느껴졌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실험실의 우수, 최우수 팀 실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수, 최우수 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주신 참여 청년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 1027명이 함께한 온라인 청년 패널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 발표는 온라인 청년 패널로서 지난 5개월간 열심히 활동해 주신 최준영 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단의 생활 분과장이자 온라인 청년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온라인 청년 패널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는지 지금부터 온라인 청년 패널의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은 청년 참여단이 작성한 정책 제안서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1차 모집을 통해 775명의 청년들이 온라인 청년 패널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청년의 날을 맞아 시행한 추가 모집을 통해서 252명의 청년들이 추가로 합류하였습니다. 1027명의 청년들은 운영사무국에서 준비한 6회 공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단계별 정책 제안서 마감에 맞추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정책 제안에 기여하였습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은 소통 플랫폼인 와글와글 정책실을 통해 활동하였으며 3번의 정책 제안서가 준비되는 동안 총 1257건의 의견을 게시해 주셨는데요. 댓글에는 참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감과 격려를 넘어서 같은 청년이기에 자신의 아픔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족한 논리 전개를 수정하기 위해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분명 정책 제안서를 준비하시는 청년 참여단 여러분들께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참여단의 일원으로서 함께해 주신 온라인 청년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의 두 번째 임무였던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31일 첫 해인 청년기본법 인지도 및 청년정책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약 6회가량의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시작으로 총 5개 분과의 영역을 두루 다루며 진행이 되었고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온라인 청년 패널의 여러분들은 무려
266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답변의 취합과 데이터 분석 작업을 거쳐 보고서의 형태로 청년대로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와글와글 정책실의 온라인 청년 패널 여러분들의 설문 결과 게시판에서도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공되어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인포그래픽으로도 제작되어 함께 공유가 되었는데요. 인포그래픽은 각 설문조사의 결과에 도출된 주요 데이터를 이미지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결과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진행한 6회차의 설문조사 내용 중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설문조사인 청년기본법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인지도 여부 그리고 청년기본법상 주요하게 다뤄야 할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그 결과 청년기본법상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의 질 향상 정책을 95.4%의 순으로 1순위로 꼽아주셨고,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92% 2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67.6%의 온라인 청년 패널 여러분들이 바로 공정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일자리와 주거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구직활동 기간 현금 지원을 약 10.5%의 청년 여러분께서 1순위로 꼽아주셨으며, 그 뒤로 진로 탐색 및 경력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후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20.5%로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역시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문화, 교육, 참여 관련 설문의 결과가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공유와 확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제안서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주간의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취합된 데이터는 운영사무국을 통해 청년 참여단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분과별로 인접한 주제를 묶어 진행된 추가 설문조사는 총 8회차가 진행이 되었으며, 이 설문의 결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 참여단의 최종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로 2차로 진행된 참여 권리 분과의 설문에서 대학 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는 정책 제안의 직접적인 정보로까지 소개가 되었는데요. 추가로 진행된 8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역시나 인포그래픽화하여 국무총리 청년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은 200여 명의 청년 참여단이 청년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청년 정책을 제시하도록 함께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라도 청년의 삶을 함께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온라인 청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제로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한 청년 참여단의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단은 참여 권리, 주거, 일자리, 교육, 생활 총 5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5개월간 각 분과별로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이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권리 분과의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분과원 모두가 모이지 못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요. 대신 분과원분들이 소중한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권리 분과의 정책 제안 발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참여 기반 조성 1 소그룹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청년이 스스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청년이라도 정치 참여에 거리낌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어느 공간에서도 어느 영역에서도 청년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참여 기반 조성 2조는 청년 참여 활성화와 교육의 거버넌스 및 관리의 증진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제안,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화가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청년은 서울과 경기 남부로 대표되는 수도권, 그리고 경기 북부와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인프라, 일자리, 교육 등의 삶의 격차가 발생하며 어려운 현실에 떠나는 청년 인구는 지방도시 소멸을 촉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수혜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실리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청하는 여러분이 세심히 귀를 기울여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 소그룹은 첫째, 기초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청년 정치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청년 의정 참여단. 둘째, 청년 당사자에게 맞춤 청년 정책을 제공하여 정책 수혜를 확대하는 온오프라인 홍보체계 구축. 셋째,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전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청년 소통 포럼.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참여 역량 강화 소그룹은 그 이름대로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힘이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주어짐입니다. 그를 위해 저희 소그룹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린 정책 참여학교. 두 번째, 청소년 및 청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 프로젝트. 세 번째, 청년 청년화 멘토 모임 및 보완점 제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안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다양한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나는 참여로 대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나는 참여로 온과 오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나는 참여로 정의와 기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나는 참여로 진정한 발언의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나는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나는 참여하는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 청년대로 청년참여단 참여 권리분과 발표를 맡은 분과장 김지윤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참여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벤트 참여, 대회 참여, 또 오늘의 결과보고회 같은 행사 참여 등 참여라는 단어는 정말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참여라는 단어는 가지각색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정책의 관계 맺음. 저는 청년 참여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5일 지난했던 과정 끝에 통과된 청년기본법의 시행 이후 청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민간위원 위촉, 시도 청년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산하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공기관의 청년정책 참여단 등 이처럼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참여단 참여권리분과 63명 역시 더 주체적인 청년의 삶을 위해 모였습니다. 약 4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과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크게 청년 참여 및 거버넌스 개선, 비수도권 청년 참여 지원 및 제도 확대, 성평등 및 사회 안전, 총 3가지의 주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청년 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개선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여를 목소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네트워킹, 청년 참여 예산제,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 소통 포럼 등 청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다수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이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대로 들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말할 권리를 넘어 들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수도권 청년 참여 지원 및 제도 확대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인프라, 시설, 서비스는 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비수도권 청년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 지역 균형적 청년 참여 기반 조성 등의 정책들은 윤활유처럼 더 많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비수도권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공화국에서 모두의 색깔이 고루 빛나는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및 사회 안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모 육아휴직 할당제, 청년 대상 성교육 강화 등 더 성평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다수 제안하였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 혐오가 아닌 연대, 이것이 청년들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한 거버넌스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절박하기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참여는 당사자로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이자 이 땅에 앞으로 더 많은 생애를 살아갈 미래 세대로서의 청년들의 목소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오늘,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청년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대로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은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죠. 저도 성과보고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는 청년이라서 정말 든든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를 깊게 고민한 주거분과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거분과의 성과 발표를 맡은 주거분과장 김우광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러브레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거분과는 31명으로 21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주제로 나뉘어 활동을 하였는데요. 주택 공공성 확대, 주거권 보장, 주거비 부담 완화로 나뉘어 21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한부모 가족 지원, 그리고 부족한 청년 기숙사와 청년주택, 주택 청약의 개선 등 사회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벨에서 온 수혜자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들은 벨에서 온 것일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나이 20살.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왔다. 서울 월세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 언니와 함께 방을 같이 구해보려고 한다.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그래, 난 소득도 전혀 없는 대학생이니 충분히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어디 보자. 이번에 새로 올라온 행복주택 공고문이잖아. 와, 진짜 싸다. 이 정도면 내가 틈틈이 알바해서 생활비도 벌고 월세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자격이 뭐가 있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그럼 언니랑 나랑 각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인 건가? 보통 그 투룸으로 나와 있는 방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다 그 신혼부부분들만 이렇게 2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형제자매들이랑도 이렇게 2인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 가족인데 굳이 따로 살아야 하는 거야?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정부도 형제 자매를 가족 단위로 묶어서 2인 가구로 신청하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잠깐만. 이게 뭐야? 서울에 살고 있어야만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일반 공급도 일부 지역 거주자만 1순위네. 심지어 우선 공급 가산점 기준은 서울 지역 3년 이상 거주라고? 아니, 나 서울에 처음 오는데. 솔직히 서울에 이미 연고지 있는 애들보다 우리처럼 서울에 아예 연고지 없는 청년이 제일 급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래도 일단 신청은 해보자. 긴장된다. 들어가 볼까? 눈에서 왜 땀이 나지? 75대 1. 난 어차피 안 될 운명이었네. 다들 똑같구나. 정말 궁금하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그마저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사람들, 정책 수혜자들, 도대체 누굴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나은수님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영상에서는 비서울 출신의 청년이 서울로 유입될 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주 여건과 치열한 경쟁률이 개선된다면 입주자분들도 지구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최고 주거 기준 미달로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2018년 종로 9길 고시원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좁은 복도와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불씨 하나가 18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고시원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각 방마다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준이 기존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없는 이런 작은 방은 안전에 취약하며 주거의 질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3곳은 이러한 방들이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도 이러한 고시원들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고시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법과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시원 거주자 보증금 지원과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취약한 주거 시설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입니다. 끝으로 주거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청년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 월세 거주 시 겪었던 어려움으로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 물량 부족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신다면 주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재로 겪은 어려움이 67.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몇 년을 저축했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절망에 빠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 기본 교육을 제안합니다. 주거 교육 키트는 주거 계약을 실습해 보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시범 학교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년에서 시작하여 모든 국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네,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현재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청년 문제의 본질에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왔던 청년 주택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는데요.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청년을 위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최대 관심사죠. 일자리 문제를 고민한 일자리 분과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청년 근로실태 조사단을 통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일터를 청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위해 공공고용 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워라밸을 챙겨 더 좋은 일자리,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눈높이로 노동 현장을 조사하고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일 경험이 사회 진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일 경험 응원교사를 제안합니다. 저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열정 있는 청년들과 경력 있는 신중년들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진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분과 분과장 이태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뭐해 먹고 살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만든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분과는 5개의 소그룹과 49명의 청년들이 함께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창업 소그룹,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진입 지원, 노동 권익 보호 등 총 5가지 주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이 며칠 전 종영을 하였습니다.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이제 드라마 속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든든한 지원금과 사무공간, 사무직기, 전산기기 등 다양하게 지원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조금은 아쉬운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드라마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받는 이제 지원 정책과 비슷한 사업이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업종 간 불평등과 청년 기업이 정책 수혜를 받는 과정에 불편한 부분이 많고 자금 사용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 사용에 있어 행정 절차 부분을 개선하며 창업 지원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가들의 효용감을 높여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 청년은 어디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인 20세에서 39세까지의 창업가는 무려 10.8%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도전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정해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및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뜻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대신 빌려서 저는 분명히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데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했으니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 경력 증명을 발급해주고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그들이 조금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사안인데 여러분 청년 산재 사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배달 노동자입니다.
청년들이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배달 노동자들이지만 비싼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 없이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경제적 부담을 껴안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륜차 보험 단체 가입제와 배달 노동자에게 맞는 보험 상품 도입과 배달 노동자 공제의 법제화를 정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네, 구인 구직자 맞나요?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개선안, 그리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는 과정을 담아 열심히 달려왔고 이번에도 정책을 열심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IPP 일학습 병행제를 알고 계시나요? IPP 일학습 병행제를 참여단에서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책 대상 확대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의 일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당해에 대한 학생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중도 탈락 및 이직 방지를 위해 정책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시작이자 주 수익원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에게 노출된 세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부당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동 환경에서 권익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출퇴근 기록기 앱 업체 간 업무 협약과 청년 근로시태 조사 간 고용,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처음 마주하게 될 사회가 청년들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논의를 거쳐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는 뜻 아시나요? 모래 위에 누각이란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 참여단에서 제안된 많은 정책이 청년을 위해 실현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청년일지라도 제도에 박해서 소외돼서는 아니하고 모든 정책으로부터 청년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청년들을 외면한다면 모래 위의 누각만큼이나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좋은 일자리, 보다 많은 청년을 일자리 진입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세요. 청년, 이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 속의 다양한 일자리 문제를 깊게 고민해 주신 그 흔적이 느껴졌는데요. 저도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교육 문제를 깊게 고민한 교육분과의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꿈을 쫓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청년들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학생 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한 공정하고 장기적인 입시 제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교육 참여 권리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장학금 개편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불평등 없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 대학생을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인권센터 지원 정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진로를 정해줄 정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진로 진학 멘토링 정책을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평등하고 함께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 캠퍼스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We wish you 교육정책, we wish you 교육정책, we wish you 교육정책, 에너 성과 보고해. 안녕하세요. 청년대로 교육분과 김유영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나요?
5개월 동안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제안해봤는데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정책을 선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육분과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질문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교육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교육인지, 교육분과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물 잘 챙기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퀴즈! 청년들이 고민이 생기면 여기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터넷 포털 땡땡땡 대나무숲 유튜브입니다. 토익 고득점을 어떻게 받는지, 또 한 번에 붙는 자기소개서 팁은 무엇인지, 심지어 애인이 삐진 이유까지도 네이버에 물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대나무숲에는 신세 한탄과 감성글을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의 브이로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항상 더 헷갈리고 마지막은 신서유기를 보다가 끝난다는 거.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모두 과거를 되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청년들은 왜 이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도 청년이 처음이라서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기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영수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국영수만으로 토익 900점을 받을 수 있었나요? 태정태세 문단세로 취업이 가능했나요? 국영수 중심의 기존 교육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청년 시기는 변화와 변동이 잦은 시기입니다. 이에 수많은 문제에서 재빨리 출구를 찾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할까요? 저희 교육분과는 16개의 교육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 건강까지 생각하는 정신보건교육, 수험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장기적 입시제도의 마련부터 대학의 투명성 강화 및 대학생의 참여 권리 보장, 장애대 학생의 학습을 돕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개선, N준생, 직장인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개발 교육,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청년의 변화마다 필요한 교육들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무엇 하나 강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들의 삶과 목소리가 녹아있는 소중한 정책들입니다. 이에 어떻게 이 모든 정책들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던 중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께 가는 교육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남보다 내가 먼저, 나만 잘나면 된다는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부터 N준생,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년들까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선배 세대의 아픔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것.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이 교육분과 정책 제안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분과에서 제안하는 교육정책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남은 다시 청년 자기 자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은 세상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 교육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 중에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청년 취업 아카데미, 학내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 같이 교육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도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여러 간담회 자리와 피드백 자리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교육정책으로 포괄시킬 수 있는가,
일자리, 주거 등의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미 비슷한 정책들이 너무 많다. 또는 청년들은 교육 정책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비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5개월간 토론하며 청년 교육은 찬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정도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1차원적인 정책만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더 깊고 다양한 청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경제 지원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 혹시 교육 정책이 부족하진 않은지, 교육 정책이 현 청년 문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계, 또 학습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란 삶의 다양한 변화에 있어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하고 청년은 삶의 빈칸을 채우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실과 인터넷 속에서 청년들이 헤매지 않고 대한민국 청년교육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대로 교육분과 활동과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분과 청년과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정책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청년대로 교육분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과장님의 굉장히 밝고 귀여움이 톡톡 터지는 그 음악이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선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를 깊게 고민한 생활분과의 정책 제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가방에 넣어보겠습니다. 콜라를 가방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습니다. 당신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청년대로 생활분과 최종 공예 발표를 맡은 생활분과장 최준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청년들의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가방에 물건들을 직접 담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생활분과는 이름 그대로 청년의 삶 중에 청년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루는 분과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청년 정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각각 문화예술, 청년 복지건강, 교통 및 금융경제생활의 3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이미 청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의 문제인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청년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년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된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전국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저희 생활분과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3개의 물건과 3개의 질문들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내고 있는 일상들, 그리고 꿈꾸는 내일들. 닮은 듯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마주하여 치열하게 고민한 첫 번째 물음은 과연 우리는 건강한 청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청년이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청년분들께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청년인가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매일 운동할 수 있으신가요? 몸의 근육만큼이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 몸이 아파서 매일매일 약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청년,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마주하기가 어려워 자기만의 공간에 은둔하는 청년,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포털 사이트에 죽고 싶다를 입력하는 청년. 과연 나와 내 옆의 청년은 건강한 청년인 걸까요? 그래서 생활분과 청년복지건강 소그룹은 청년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코호트 중장기 연구조사를 제안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물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궁금하신가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를 걸었는지, 그리고 내 심박수가 얼마인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적이고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스마트폰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연결하고 세상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연결입니다. 나의 삶에서 연결되는 스마트폰처럼 청년의 삶에도 연결되는 청년 정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활분과 청년복지건강 소그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지원체계 정책과 세대분리 조건 연령 완화 정책을 함께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이 아닌 청년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청년 공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이 기본적이라면 마찬가지로 청년들 공간들 역시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바깥으로 나가 고개를 돌려보면 정작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원,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하지만 청년 공간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정녕, 별다방이 최선인 걸까요? 청년대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1,015명의 응답은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결과값이었습니다. 청년이 바뀌면 주변이 바뀔 것이고, 주변이 바뀌면 이웃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분과 문화예술 소그룹은 청년 대상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확대 정책을 시스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인문예술 교육 시스템 역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물건은 바로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각기 다른 비타민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효능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삶의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삶의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활력이 되고 이웃을 마음을 어루만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활력이 되어주는 활동. 바로 그러한 문화예술은
바로 청년들에게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기에 여유가 되는 것. 그래서 생활분과 문화예술 소그룹은 청년들의 비타민이 되어줄 청년 대상 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국가에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조금 더 어두운 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가장 힘겨운 활동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청년들의 눈과 발이 되어줄 교통과 금융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 중에 교통약자와 금융소외계층이라는 신조어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장애 청년 역시 교통권이 소외되면서 이중으로 차별받으며 그야말로 2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분야,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청년 실업과 영끌, 동학 개미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맞춤형 금융 교육은 존재하지 않은 채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청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분과 교통 및 금융경제생활 소그룹은 교통 배리어 프리 인프라 구축법과 함께 실용금융교육 정책과 정기구독형 청년 맞춤 금융교육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과 연관된 물건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물건은 바로 카드입니다. 우린 하루 종일 카드를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를 탈 때 이용하는 교통카드, 편의점이나 온라인에 물건을 살 때 쓰는 체크카드, 우리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까지 우리의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판단하는 카드에 청년들은 오늘도 웃고 오늘도 웁니다. 다른 세대보다 금융 이력이 적다고 낮은 신용 등급을 받고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다달이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삶. 청년들에게 카드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낙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방은 어느덧 청년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방을 생활 분과의 정책을 담는 상징물로 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물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각자의 삶에서 어느새 나이만큼이나 무거워진 가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에 담은 물건은 청년들의 삶이자 무게입니다. 우리가 가방에 담은 물건은 청년이 바라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가방에 담은 물건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청년들의 무거운 가방에 국가가 함께 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물건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저도 똑같이 떠올려 보면서 청년의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청년참여단은 분과장님들이 발표해 주신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을 제안해 주신 모든 분들을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간의 진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청년참여 거버넌스 성과보고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난 5개월간의 활동,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에 첫 발을 함께 내딛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보다 나은 모습의 청년참여 거버넌스로 청년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청년참여단 단장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